네, 오늘은 그 주간 모의고사 시작하기 전에 그 133회 네, 합격자, 영광의 합격자 두 분이 또 오셔가지고 네, 두 분 의견을 좀 들을 거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신경희 님이랑 최철학 님 이제 합격하셨잖아요. 네, 근데 두 분이 스타일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저 사람 그래 저렇게까지 쓴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다면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응용력이 대단하시다. 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시험이 꼭 완벽한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들이 다 있으세요. 네, 그럼 그 스타일을 잘 살리시는 분들이 합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이게 제가 이렇게 이제 잘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요청을 드린 이유는 본인에 맞는 스타일이 최철학님이다 생각하시면 그걸 저는 많이 좀 흡수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신경이님처럼 오히려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깊이 뭐 이렇게 쓰는 게 나랑 맞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신경이님의 장점을 좀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명히 강점이 있으니까 분명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합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잘 느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두는 일단 거두절미하고 신경이님부터 나오셔서 그 합격 경험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네, 신경이님. 안녕하세요. 133회 정보관리 기술사 필기 합격한 신경희입니다. 그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게 된 것이 되게 감사하고 기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전에도 먼저 합격하신 분들이 늘 하셨던 말씀이시고 저도 들었을 때 사실은 실감이 많이 안 됐던 부분이긴 하지만 저도 이 자리에 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붙으신다, 합격하신다라는 거고요. 꼭 의지가 꺾이지 않고 열심히 계속해서 정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네. 음, 일단 뭐 어떤 말씀을 드려야지 좀 좋을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뭐 이러저러한 저의 히스토리보다는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합격이라기보다 공부를 했고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 다들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좀 그 개발로 시작을 해서 그 개발의 경험도 굉장히 협소했었고 이게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내지는 진급을 하면서 그 제가 갈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이 되게 좁아진다라는 거를 실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극복을 해보고 싶었고 또 약간의 그 비전공자로서의 자격지심이랄까 거시적으로 기술적인 거를 좀 망라해서 잘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학습 기간과 성적 추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학습 기간은 보시면 22년도 5월 14일에 제가 시작을 했고, 24년도 5월에 합격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딱 2년을 했었고, 사실 요 인포레버라는 학원에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 학원의 이제 단점이라고 해야 할까? 그 기수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반이 바뀌거나 할 때 이 공백 기간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기본반에서 심화반으로 넘어올 때 2개월을 쉬었고 그 심화반에서 그 다음 심화반으로 넘어갈 때 3개월을 쉬었고 그래서 이런 공백이 있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새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공백 기간을 좀 없애고 계속 연속성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학원을 좀 옮기게 됐던 것 같아요. BP반 7기로 들어왔고, 지금 라이지움 BP반 8기에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성적 추인데요. 제가 127회는 학원을 다녔던 기간이 아니고, 공부를 기술사라는 걸 한번 해볼까? 근데 이게 뭐지? 시험을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분위기를. 그 뭣도 모르고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그런 코멘트들을 듣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싸고 시험을 보러 갔죠.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3교시, 4교시까지 앉아 있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락은 그대로 그냥 집에 와서 먹었고요. 2교시까지만 이제 나름 뭐 보여드리기가 아주 조루할 만큼 이제 제 나름의 어떤 그 논리를 펴서 했더니 이제 3, 4교시가 빵점이다 보니까 네, 평균 14.3점이 나왔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제 이 맛보기 응시를 하고 128회 때는 기필반, 그러니까 기본반 때 그 응시를 했던 시험인데 그때는 이제 멘토님이 4교시까지 버티고 와라. 버티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네, 버티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갔었고 그 버티는 거에 포커스가 있다 보니 이제 뭐 10문제 다 풀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이나 어떤 심각성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하고 이제 가볍게 응시를 했었고 44.41점으로 굉장히 이제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부라는 걸 조금 하기 시작하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도대체 뭘 내가 알아야 쓰지. 근데 이거를 해를 거듭하면서 이제 느끼시겠지만 뭐 알아야 쓰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약간 시험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알아야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식이 많이 부족한데 내가 뭘 쓸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이제 제 저변에 가득 쌓여 있었죠. 그래서 다 적지 못하는 어떤 고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봐 보면 아는 거는 내지는 또는 써봤던 거는 그럭저럭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문제가 잘 읽히지도 않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확 위축이 되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30회까지 또 지속이 되죠. 근데 130회 때는 되게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것이 1교시 때 제가 7.5문제밖에 풀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7.5문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2, 3, 4교시도 역시나 네 문제를 다 완벽하게 쓰지 못했죠. 그런데도 제가 55.91점을 받게 돼. 와, 내가 다 썼다면?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왜 다 적어야 되는지, 다 적는 게 왜 중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느꼈고 그 내가 다 쓰기 위한 어떤 노력이란 거를 하게 되는데 좀 무식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셀테를 하거나 하면 이제 타이머를 켜놓고 뭐 한두 문제 이렇게 그냥 써보고 뭐 시간 안에 쓰나 못 쓰나 뭐 요 정도의 어떤 그냥 셀프 테스트를 했다면 이때는 정말 모범 답안인데 양이 많은 그리고 내가 잘 쓰지 못하겠는 그런 토픽을 하나 잡아서 반복해서 그 똑같은 것을 그냥 몇 시간 동안 계속 썼던 것 같아요. 몇 시간 동안. 그럼 뭐 11분에 쓸 때도 있고 13분에 쓸 때도 있고 뭐 10분 안에 쓸 때도 있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 훈련을 그러니까 같은 것이지만 계속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10분 안에 쓰는 게 조금씩 가능해지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그 다 적는 그런 거에 이제 목표를 두고 제가 시험을 치르게 되죠. 131회 때는 이제 다 적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다 적고 나온 그 시험이고요. 근데 다 적었지만 퀄리티가 떨어지죠. 잘 알고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130회 때보다는 점수가 더 낮은 54.83점을 받았고요. 어, 요때는 뭐 붙을 거라고 기대도 안 했었고, 뭐 그렇구나. 그냥 그 정도의 그냥 깨달음만 있었고, 132회 때는 아시겠지만 되게 어려운 회차였잖아요. 어려운 회차였는데 제가 나름 통계 문제도 쓰고 있고, 쓰고 있다, 내가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어, 뭐랄까, 약간 좀, 내가 뭔가를 하기는 했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요때 제가 이제 뭐, 분산 DB 투명성? 5가지를 쓰세요. 이런 문제를 잘 못 풀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건지도 몰랐고, 그거를 이제 시험 복귀하고 내내 생각을 하면서, 아, 정말 이런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고, 뭔가 좀 다반 고도화가 되겠구나. 이때부터 이제 뭐 저희 조원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쁘게 적어야 된다. 이 얘기를 되게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쁘게. 예쁘게라 함은 템플릿도 잘 맞아야 되고,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정말 쓸 게 없는 5가지를 쓰세요. 했을 때 성성성으로 끝나는 5가지를 적는데, 과연 어떻게 1.5페이지를 채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 뭐, DB 트랜잭션의 그 특징, 그러면 4가지잖아요. 그 4가지를 어떻게 1.5페이지를 쓰지? 이런 것들이 그냥 저희가 그냥 그 기계적으로 해설집을 봐서 그냥 뭐 상태 전이를 쓰고 뭐를 쓰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내재화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허를 찔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도 동영암호 문제가 나왔을 때 부준하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거기에 제가 매몰이 됐더라고요. 매몰이 돼서 역시나 자신 없게 썼더니 점수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어, 그때보다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똑같은 키워드를 지금 제가 2개밖에 기억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지금 두음이 지금 생각이 나지 않아. 라고 했을 때라도 긴장하거나 어떤 뭔가 떨거나 하지 않고 냉정하게 이 답안을 어떻게 풀고 갈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 사전에 조금 고민이 되어 있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아시겠지만 아무튼 이번 회차에 제가 좀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그 책상에 이렇게 손글씨로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나는 이게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해서 적어놨던 이제 몇 개의 단어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나의 객관화, 동식성 제어, 케이스 스터디, 멘탈 관리 이렇게 해서 좀 적어놨던 것 같고요. 근데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보고 시작을 하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제가 업무가 좀 해외 고객들을 많이 상대하는 보직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 시간과 저의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들이 낮 시간에 전 밤 시간이. 근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은 자기가 편한 시간에 연락을 하죠. 그래서 제가 퇴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 오는 일들이 굉장히 좀 잦았고 문제가 생기는 날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적 특성이 가지고 있었고 제가 엄마이면서 며느리면서 아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공부까지 해야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일단은 생활을 좀 단순하게, 심플하게 해보자.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란 걸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정보관리 기술사가 되는 게 나의 목표라면 지금 이 회사에서의 당장의 어떤 페이와 이런 환경과 이런 것들을 제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했고, 사실 좀 많이 좀 겁이 나긴 했었어요. 근데 겁이 안 났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겁이 났지만 내 목표가 분명하니까 이거를 만회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휴직을 했고 이후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이제 단점은 이제 그 임승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더 스트레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오히려 내가 남들보다 이렇게 나의 선택이지만 남들보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많다라고 여겨지는데 잘 못하면 어떡하지? 지금 빨리 붙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퇴직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있기는 했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러기 전에 그럼 빨리 붙어야 되겠다. 배수진을 한번 쳐보자. 나는 이거 아니면 정말 이제 떨어진다. 이거 뭐 사회로 돌아갈 길이 이제는 완전 막힌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좀 결단을 내렸던 것 같고요. BP반을 합류하게 되는데, 뭐, 여기서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BP반의 어떤 장점, 뭐 내지는 밖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모르실 수는 있는데, 저는 그 ITP의 여러 반 중에 BP반을 골랐던 이유는 나훈 멘토님의 그, 여기 노션에 이렇게 소개해둔 그 글하고, 그 카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 다른 분들의 어떤 그 심화반 멘트는 계속 똑같은 거를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멘토님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게 보였어요. 보였고,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걸 보고, 아, 멘토님은 슈퍼 제이다. 어, 그, 좀 체계화된 어떤 그런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됐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동시성 제어는 뭐냐면 이제 우리 DB에 있는 토픽이잖아요. 그러니까 직렬성을 보장해주고 뭔가 병렬로 처리를 하는 거죠. 1번은 시험 범위 선정, 학습, 2번 학습과 암기, 3번 답안 템플릿 고도화, 4번 쓰기 연습. 이 네 가지가 그냥 어느 하나만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가 동시에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작성을 한 거거든요. 네, 시험 범위 선정은 어, 범위가 없다고 우리가 이거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술사 시험은 범위가 없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출에서 뭐 몇 퍼센트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저는 너무 이게 막 그 널브러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나만의 시험 범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출하고 어떤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토픽을 좀 정리를 해봤고, 그거를 이제 단권화하기 시작합니다. 저의 글로. 저 그 해설집들을 이제 KPC, 뭐 ITP 두 개가 가장 많이 이제 좀 유명하고 거기 뭐 아이리포 뭐 이런 해설집들을 다 이제 좀 수집을 해서 똑같은 토픽의 해설집들을 쭉 보기 시작하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단권화를 했을 때, 처음 단권화를 했을 때는 이만큼이 나왔죠, 당연히. 뭘 모르고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만큼이 나왔는데, 하면 할수록 지금 오늘 보여드릴까 싶어서 이제 가져오긴 했는데, 요 정도 두께의 어떤 책이라면 책? 네, 저만의 어떤 그 토픽 리스트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저만의 그룹핑, 마인드맵이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토픽과 이 토픽은 여기에 속해 라는 거를 그때부터 좀 열심히 고민을 해서 저만의 이제 그룹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확장을 한다 클라우드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와 엮여서 뭐 당연히 뭐 서비스 모델 뭐 디플로이 모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멀티 클라우드 뭐 MSA 뭐 서비스 메쉬 서킷 브레이커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뭐 이런 것들이 쫙 이제 디지털 전문 계약 제도 뭐 이런 것까지 쫙 한꺼번에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페이지에 다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판씩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관련 토픽이나 관련 그 그룹에 대해서는 뭐 제일 정리가 안 되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정리가 제일 안 됐던 게 뭐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뭐 데이터 품질 관리 절차, 데이터 품질 관리 지표 이런 것들이 중구난방으로 모의고사에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만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한 번만 정리를 하면 그게 한눈에 내가 정리를 했고 내 눈에는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응용이 되어서 나와도 그거를 제가 좀 그 이전에 대비해서 이전과 비교해서 좀 쉽게 접근을 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그룹핑 학습을 하려고 조금 노력을 했고 그런 이제 토픽들을 쭉 분할했다가 저만으로 이렇게 그룹핑하면서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었고 학습과 암기는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일 텐데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인드맵, 그러니까 저만의 마인드맵을 기반으로 해서 덩어리 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클라우드, 그러면은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이렇게 그 무리를 다 한꺼번에 한눈에 봤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둠을 외워야 할 때, 열심히 한다고는 했으나, 이게 저도 암기가 좀 취약한 면이 있어서, 저는 이제 토픽만 나와 있는 그 엑셀 시트를 그냥 제가 인쇄를 해가지고 그 옆에 그 그러니까 퀴즈를 냈던 것 같아요. 이 토픽의 도움은 뭐, 이 토픽의 도움은 뭐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외워가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트렌드 쫓기 이거는 최근까지도 계속 놓지 않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꾸준히 봤던 게 전자신문, 그다음에 보안신문, 그다음에 주기동, 그다음에 표준 동향인가? TTA 그 네 가지의 어떤 신문 그 레터링을 신청을 해놓고 계속 받아봤어요. 근데 전자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진짜 저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레터링으로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신문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찾아봤고 보안신문 같은 경우는 다 보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가장 메인으로 그 신문에서 밀고 있는 이제 기사랑 여기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 어떤 긴급이라고 나와 있는 토픽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픽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슈죠. 그런 것들을 좀 열어봤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지난번 회차 때 큐싱이 나왔었잖아요. 그 보안 신문에 큐싱이 그 긴급란에 나와 있었던 걸 제가 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가볍게 넘겨서 기억이 나지 않았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게 이 부분을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조금 눈여겨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신문의 모든 것들을 다 보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봤었고 주기동도 제가 뭐 그 양이 좀 있잖아요. 막 적어도 뭐 한 20페이지는 되기 때문에 그걸 매번 다 읽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타이틀을 좀 많이 봤어요. 타이틀. 요번에는 뭘 주제로 이걸 썼지? 어떤 거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지? 최근까지 제가 시험 보기 전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사실 양자 뭐 이런 것들이었고 PEC도 나왔었던 것 같고요.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들 가운데 이제 뭐 주기동을 쓰시는 분들은 나름의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실 테니까 그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주목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그런 트렌드를 조금 그냥 느끼는 거죠. 그거를 막 상세하게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모의고사에 뭔가 하나 나오면 그때 이제 그걸 조금 더 깊이 본다거나. 이게 원문을 본 것과 해설집을 본 거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해설집을 봤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원문을 이 주기동이나 뭐가 됐든 이 원문을 보면 맥락이 있기 때문에 훨씬 좀 잘 받아들여졌고 좀 이해도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보면 정말 좋은 점은 이 맥락을 이해하고 아, 이 해설집에서 외워라 하는 게 이거구나. 그러면 여기서 맥락 이해하고 여기서 두음 따서 외우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트렌드를 좀 쫓아가려고 노력을 했었고 최근에 그 XG 유틸이라는 어떤 오픈 소스 그 리눅스 유틸리티 뭐 그 이슈가 났다 뭐 이런 그거를 저도 긴급에서 또 한번 봤었는데 그게 그 S밤이랑 뭐 OSS 보안이랑 이런 거랑 엮여서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좀 연결해서 맞든 틀리든 조금 모의고사 볼 때라도 시도를 조금 해보신다거나 하면 조금 이제 남들과는 다른 3달러? 남들과는 좀 다른 간글을 쓸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트렌드는 좀 계속해서 조금 눈여겨보시는 게 좋다. 모든 것들을 다 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토픽 중심으로. 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지식을 옛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트렌드는 이제 새로운 것, 그래서 옹고지신이다. 그 옛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적어봤고요. 템플릿 고도화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 그 형식 틀에서 내용을 제가 채워 넣는 건데 그 내용이 이제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달라지고 약간 느낌이 달라지는 건데 저는 어 웬만해서는 처음부터 해설집을 보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해설집이 되게 손쉽게 우리가 이제 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설집이 편하기는 한데 해설집을 먼저 보고 나면 제 생각이 딱 닫히는 느낌? 좀 고정되는 느낌이 좀 있었어가지고, 일단은 좀 신문 기사가 됐든, 어떤 글이 됐든, 이런 것들을 조금 먼저 이렇게 찾아서 유연하게, 아, 이런 거구나. 그냥 가볍게 좀 먼저 이렇게 좀 몸에 스미게 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것들일수록. 뭐 유튜브를 찾아본다거나, 그림을 본다거나,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3단락을 뭐 이 토픽이 나오면 무조건 2, 3달러.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서 3달러는 나는 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엮겠다. 뭐 사실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10문제면 10문제 다 3달러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저는 접근을 하려고 했었고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쓰기 연습은 뭐 이제 이 1, 2, 3번이 다 됐다라고 하면 엮어야죠. 엮어서 제가 잘 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적었는데 그 늘 강조하지만 시간과 분량 저거를 이제 맞춰서 쓰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연습이 베이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케이스 스터디라고 했는데 문제풀이죠, 문제풀이. 케이스 스터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토픽이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그것들을 많이 좀 접하고 생각하고 해야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장 쉬운 예로 든다 그러면 재현 데이터. 우리가 재현 데이터 알고 있잖아요. 뭐 지식적으로 모르는 건 암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재현 데이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재현 데이터가 정말 재현 데이터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합성 데이터라고 나올 때도 있고 영어로 신테틱 데이터라고도 나올 때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것도 주기동에서 본 건데, SDG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의 약자냐? 별게 아니에요. 신테틱 데이터 제너레이션. 재현 데이터,
합성 데이터, 생성. 같은 건데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양자 내성 암호. 이게 기출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126회인가의 기출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 포스트 양자 암호라고 나왔어요. 근데 나는 양자 내성 암호는 아는데 포스트 양자 암호를 몰라. 이렇게 해서 못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 합성 데이터도 한글로 신태틱 데이터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게 이거다라는 거를 모르고 있다면 너무 억울하고 슬프게도 쓰지 못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케이스 스터디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어, 용어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 알고 있는 것도 필요하다. 뭐 간단히 이제 읽고 넘어가면 주간 모의고사에 문제 적응력을 키워야 되고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좋은 거고요. 복습의 중요성. 저는 무조건 월요일은 복습 데이로 정했어요. 그래서 주간 모의고사 봤던 거를 월요일날 꼭 복습을 했고요. 이 복습의 그 장점은 회독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멘토님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문제로 내실 거기 때문에 이거를 회독하는 효과가 있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게 되고 바로 전날 봤던 거기 때문에 훨씬 머리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습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다른 학원 분들하고도 이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지금의 수준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고 내가 지금 연습하고 시도해 왔던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르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신문 주기동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삼단표의 어떤 설명란이랄지 간글이랄지 추가 단락 이런 데에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문제 보고 쫄지 않기. 저는 저게 이제 약간 고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안 그렇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 문제 풀이를 좀 뭐 물론 셀태 형식이 아니고 시험지에다가 직접 이렇게 조금 손으로 이렇게 적더라도 문제풀이를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멘탈 관리 되게 중요하죠. 이게 멘탈 싸움이라서 저는 정말 힘들다 싶으면 그냥 멍 때렸어요. 그냥 일단은 내려놓자. 좀 머리랑 나의 마음을 좀 쉬게 좀 했던 것 같고요. 하지 않을 용기도 있어야 다시 또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이 불안함이란 거는 합격할 때까지 떠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불안함과 같이 동거를 잘 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 좀 했었던 것 같고, 멍 때리면서 아, 그래, 다시 해봐야지라고 이제 정신재무장도 좀 했었고, 영상을 좀 이제 힘들 때, 좀 뭔가 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도메인 영상을, 이런 거, MP3 이런 거 좀 들으면서 그냥 제 무의식 중에 혹시라도 이제 뭐 하나라도 들어가라고 계속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은 제가 라디오랑 음악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라디오에는 광고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후크송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잔상이 남아서 막 제 토픽들을 밀어내고 걔네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같은 거 안 들었고 라디오 같은 거 안 들었고 대신 그냥 그 저 토픽 설명하는 MP3를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것마저도 하기 싫다. 그럴 때는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 인터뷰나 뭐 극복기 뭐 이런 거 아니면 유퀴즈 이런 예능 보고 아이랜더는 우리 애들이 보는 요즘 가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애들이 보는 그 아이돌 그 뭐라 그러죠?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서 이 친구들을 멘토링하는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나올 거잖아요. 춤의 전문가, 뭐 노래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는 말들이 되게 좀 저하고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깨닫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힘내고 뭐 이런 것들. 또 지구력, 인내력, 성실함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중요한 거고 오래 앉아 있기
이런 것도 연습을 해봤던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공부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때는 이 엑셀을 켜서 그냥 토픽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손으로 치고 머리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해서 멀티모달로. 네, 조금 덜 지루해요. 이렇게 하면 조금 좀 덜 지루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거의 끝인데요.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토픽 중에 제가 모르는 게 있다,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러면 절차, 그리고 좀 더 간절하게 더 많이. 이를 원칙을 계속 이렇게 좀 머리에 이렇게 리마인드 하시면서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대놓고 절차 이렇게 뭐 모르는 게 세 개 나왔는데 세 문제 다 절차 이렇게 하면 조금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절차를 뭐 절차라고도 한 번은 쓰고 한 번은 메커니즘이라고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바꿔가면서 좀 쓰시면 나름 효과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모르는 토픽을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써야 되지? 라는 거를 좀 평소에 좀 머릿속으로라도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하시면 나중에 진짜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K민즈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정의는 아는데 K민즈가 딱 나왔을 때 쓸 수 있나? 생각해보니까 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쓰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해설집을 막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K민즈라고 단독으로 나와 있는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다 뭐 KNN과 비교하시오 막 이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어, 멘토님들도 아시는 거죠. 이 K민즈를 단독으로 냈을 때 이 사람들이 쓸 게 없다. 이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K민즈가 만들고 단독으로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저는 생각했을 때 그 절차를 써야 되는 거구나. 센트로이드 그래 K를 먼저 사전에 정한대. 그걸 가지고 절차를 만들어서 썼던 것 같고 그거에 관련된 그림을 좀 학습을 해서 적었던 것 같아요. 또 단기 기억 활용. 저는 되게 이거를 많이 썼거든요. 제가 암기 맨날 암기가 안 돼라고 얘기를 하지만 단기 기억을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면 정말 좋겠죠. 근데 외워도 안 외워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 아이들은 시험 보기 전에 이게 내가 외우지는 못했지만 정말 중요한 토픽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시험 보기 전에 외우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미 내 몸과 어떤 정신이 긴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요. 물론 시험 끝나고 까먹을지언정 빨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단기 기억에 왕창 넣고 시험 볼 때 다 풀어내는 거죠. 뭐 ISO 넘버링이라든가 법 조항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잘 안 외워지는 아이들. 걔네들은 단기 기억이라도 활용을 해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손 씻기랑 복식호흡. 이거는 이제 복식호흡은 떨리고 긴장되니까 제가 문제만 보면 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교시만 잘 넘겼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항상 저의 희망이었는데 좀 명상도 하고 복식호흡 하면서 좀 긴장도를 좀 낮췄던 것 같고 손 씻기는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사실은 이게 긴장을 하다 보면 손에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고 이게 핸드크림이라도 혹시 발랐다면 이게 유분기가 생겨요. 손에 땀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쓰다 보면 내가 쓰는 볼펜이 번지고 지저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씻고 핸드크림 안 바르고 이게 좀 뽀송한 상태에서 쓰는 거를 조금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자기 최면을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크릿 가든의 현빈이잖아요. 아주 오래된 드라마인데 그때 현빈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예전 학원 멘토님이 항상 생각해봐라. 지금 최선을 하고 있는지 라는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현빈이 생각이 났었어요. 근데 제가 저한테 이제 진짜 이게 최선이니? 하고 물어봤을 때 한 번도 최선이야 라고 대답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최선은 아니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계속
자기한테 질문을 하면서 최선이기를 희망하고 최선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뭐 늘 듣는 말, 해주시는 말들을 내가 쓰는 게 답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평균의 사람이다. 평균의 사람이란 건 제가 뭐 운을 바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천재도 아니고, 누구처럼 뭐 6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만 감사한 건 나는 평균의 사람이기 때문에 노력하면 가능하다.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 남들이 그 정도 했다면 나도 그 정도 하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자기 암시를 자꾸 했던 것 같고요. 좋은 감독관과 채점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어떤 기도 이런 것들 좀 했던 것 같고, 이번 회차는 매 회가 그랬지만 이번 회차는 나를 위한 회차다. 이런 자기 최면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그런 자기 최면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거는 멘토님들 이상입니다. 아니요, 저는 기본반 끝나고 멋모르고 그냥 일단 무턱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 완성 시점은 완성 시점은 한 131회 때, 2회 때.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이제 그 나의 노트도 고도화를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한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 됐던 양이 이렇게 줄었다라는 거는 여기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거를 제가 골라내는 어떤 이제 시각이 생겼다라는 거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잘 못. 자료 공유. 아, 자료 공유요? 공유는 해드릴 수 있는데, 제 경험상 저도 멘토님한테 받았었거든요. 좀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근데 제 말이 아니니까 영 별로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원하시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처음 될 만한 번호가 예상했던 그런 부분이요. 저는 터닝 포인트 이게 나는 이걸 기점으로 내가 이렇게 확 바뀌었어 이런 거를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게 하면 할수록 정말 이게 다 동시에 돼야 되는 거구나. 그냥 답안 템플릿 먼저 완성하고 뭐 공부 완성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니라 그냥 동시에 다 출발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없으시죠?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슬랙에 분들이 계시니까 네. 궁금하신 거 있을 때마다 네,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 10분 만에 끝내면 되죠. 네. 아니요, 10분 만에 끝내면